어, 네, 지금 밖에 눈보라가 지금 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페이스X 세미나 쪽을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네, 네, 네. 네. 본 세미나는 대덕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스페이스X에서 발굴한 입주 기업 그리고 예비 및 초기 창업의 AI 분야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나가 여러 시리즈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생산 향상을 위해서 적용하는 분야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마케팅 분야,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고 또 그 관련 전문가를 또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2020년, 그러니까 이제 4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저 뒤편에 저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 시작한 케이스라서 사실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너무 또 막상 해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에 대비해서 얻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론 R&D 쪽은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마케팅 쪽은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생성 AI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할까 또 관련된 또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할까 해서 막 검색을 하다가 오늘 이제 연사로 모시게 된 김시연님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케팅의 김시연의 유튜브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경쟁사 대표님은 이 채널을 안 봤어야 하는데 보지 말았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문구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우리 김시연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알고 많이 나누고 많이 나눌수록 또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관련해서 이제 원앤원 미팅도 많이 하시고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딱 이분을 뵙는 순간 단순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또 향후 또 같이 동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또 우리 스페이스X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김시현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시현이라고 하고요. 저도 처음에 전 2017년도에 대학원에서 살짝 AI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로망 같은 게 그 당시부터 있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막 엄청나게 깊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약간 실무나 실용적인 것들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요즘에 정말로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뭐 성장하는 그런 해외 사례들 아니면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저런 사례들을 막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 제 거리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기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 그래도 그 국내에서 제가 열심히 많이 퍼다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최신에 대한 소식 그리고 직접 제가 해본 것들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요. 저는 지금은 이제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그냥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유료 커뮤니티이긴 한데 제가 유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인볼브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무료로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진짜 성장하고 싶은데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처음에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210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약간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례들이 진짜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 에이전시를 만든 다음에 한 네다섯 분 정도와 협업을 하면서
실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5개, 지금 누적으로는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받은 것이 한 30분에서 40분, 길면 50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 위주로 나누긴 하지만 이따 혹시나 Q&A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 좀 더 시간을 뭔가 많이 할애가 괜찮다면 그런 부분들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은 시현의 모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 마케팅 관련된 그 영상을 처음에 그냥 올렸었는데 제목이 되게 호킹했는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네. 경쟁사 대표님이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 생각에 AI가 제일 크게 저희의 뭔가 삶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언어를 전혀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진짜 많았었는데 저는 그 AI가 코딩을 대신해 주는 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만약에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단순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이 뭔가 정규식 같은 것들은 이메일 주소를 추출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저도 제가 짠 건 아니고 GPT한테 맡겨서 뽑아낸 건데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이런 뭔가 필터링을 걸면 이메일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 그런 개발 코드인 거죠. 이게 매우 매우 복잡해지면 더 커다란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GPT한테 이 주소를 넣은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뽑아달라 이렇게만 요청을 해도 얘가 알아서 해주는 게 저는 이 AI의 약간 혁명의 좀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실무에 쓰이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툴은 메이크라는 툴인데요. 메이크는 말 그대로 비개발자가 개발자처럼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도구라서 개발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코딩을 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뭔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보통 제가 AI 어떤 에이전시 활동들을 할 때 그리고 해외에서도 제일 뭐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분야는 세일즈 쪽이었어요. 그냥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쪽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세일즈는 어떻게 보면 1달러 투자했을 때 4달러가 나오게 하면 그 정도는 평균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AI를 쓰면 한 메일을 10개 보낼 수 있다는 거를 100개, 1000개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일즈 과정 중에서 만약에 이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을 더 많이 알 수 있으면 더 맞춤형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에 이메일 주소를 그냥 추출해줘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홈페이지거든요. 그냥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통이라면 공부를 하고 이 사람 누군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제안할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이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자동화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여기는 제 홈페이지를 그냥 넣은 겁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를 넣었고요. 주소를 넣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뭔가 컴퓨터 용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걸러요. 약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한번 걸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냥 불필요한 우리에게 정보가 아닌 것들을 한번 거른다고 보시면 되고 거른 다음에는 얘한테는 어떤 걸 맡기냐면 얘한테 GPT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GPT한테는 이 정보를 넣고 제안서를 써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우리는 뭐 AI 자동화 에이전시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 맞는 업무 자동화를 좀 제안을 해달라. 보통은 요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하게 프롬프트를 쓰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만 쓰고 마크타운 쓰지 마라. 그리고 고객사 정보는 아까 전에 앞에 긁어왔던 거 그대로 넣으면 얘가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걸 뽑아내려고 하냐면 이 회사 이름과 그리고 회사의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뭔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이런 것까지 알아서 그냥 분석을 해서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몇몇 정보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는 노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구글 시트를 쓰셔도 되고 그냥 원하시는 데 쓰시면 돼요. 엑셀 같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구동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얘가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거치고 나면 여기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저장이 되는데 지금 제가 미리 넣어놨던 게 보이시는 거고요. 아마 새로운 게 들어올 겁니다. 이제. 네. 네, 방금 만들어진 게 이거네요. 네, 3시 19분 방금에 들어온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 그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가 LTO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LTO가 뽑아졌고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뽑아졌고 전화번호도 같이 뽑아졌고요. 그리고 주소가 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내부에 보시면 이 자동화 제한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세일즈에서 어떻게 쓰냐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잖아요. 알아내면 그 사람의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그 사람이 쓰는 소셜 미디어를 전부 다 긁어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를 AI에게 맡기고 거기서 이제 초안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목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게 AI 통해서 자동화하면 어떤 게 됐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예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하면 데이터 인리치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데이터를 좀 더 뭔가 풍부하게 만들어낸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툴들 중에서는 링크드인에서 되게 뭔가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된 툴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링크드인에서는 일단 그거를 하면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향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이메일 주소를 그래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AI를 통해서 뭘 제일 크게 내 일을 줄이거나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마케팅과 세일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방금 처음 말씀드린 건 세일즈의 영역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 콘텐츠를 만드는 쪽, 뭐 이미지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쪽 이제 그런 쪽에 쓰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CS 업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챗봇 만든 거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챗봇도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로 하는 챗봇은 만들 수가 없는데 미국은 이미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 AI가 전화를 직접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약을 받기도 하고 아예 거의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도 반드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있는 업무 중에서 명문화 시킬 수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례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회사는 진짜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 달라서 그건 좀 커스터마이즈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챗봇과 세일즈, 마케팅 이쪽은 약간 모듈화라고 할까요?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도입을 해도 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마케팅 세일즈 분야에서는 처음 어떻게 쓰이냐 하면 처음에 인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고객들을. 네, 그랬을 때 콘텐츠 마케팅을 처음에 한 2개 만들 수 있다 하루에. 근데 이 AI가 붙으면 10개, 20개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SEO를 못했는데 SEO 전문가처럼 비슷하게 한 100점 못하더라도 7, 80점 정도 되는 SEO 전문가 역할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개인화 아니면 회사에 맞춤형의 뭔가 제안을 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자동화한다든가 이메일을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가망 고객을 아예 만들어내거나 확보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안서를 아주 맞춤형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케이스 스터디 자체를 맞춤형으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식의 뭔가 AI 활용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챗봇인데요. 챗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뭐 어떤 식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이크라는 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랑 그냥 거의 동일하고요. 그냥 개발 이렇게 약간 아기자기하고 예쁜 아이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개발자들이 하는 것을 마우스 아니면 조금 더 간소화된 버전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아이콘이 있으니까 쉽겠지 하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고요. 저는 학습 시간으로는 한 초반에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잡고 시작을 하면 이 메이크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익혀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지 툴을 엄청 잘 쓰는 건 저는 많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그 사례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메이크에서 이제 구동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그냥 예시만 몇 개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매일 쓰는 그 노션 대시보드인데 여기는 어떤 것들을 자동화 제가 시켜놨냐면 매일 아침 7시에 제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들의 요약본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등록해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이제 전날에 24시간에 올라왔던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들어가면 사실 전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인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글들 중에서 이것을 숏폼 콘텐츠나 뭐 블로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버튼을 누르면 숏폼 글이 생성되게끔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제 워크플로우에는 완전히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레퍼런스 보고 이건 내 글에 써야겠다 싶으면 요약을 시키거나 숏폼 콘텐츠 만들게끔 시키고 그 다음 그 초안을 가지고 밑에 가서 예약을 하거든요. 아마 방금 만들어진 게 이걸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롬프트 넣어놨냐면 그냥 5개 숏폼 콘텐츠 만들어 달라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가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고 내가 내 톤과 맞게끔 바꾸든지 아니면 제 말투도 이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말투랑 비슷하게 나온 것들을 뽑아서 여기서 바로 발행 예약을 해요. 발행 예약을 하면 스레드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동화는 그냥 누군가의 워크플로우가 있으면 자동화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본인의 비즈니스 아니면 회사의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굉장한 부스터 효과가 있지만 이게 그냥 많이 뽑아낸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면에 그냥 자기 비즈니스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쓰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AI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배우기보다는 좀 더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있다라고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 제가 생각하는 AI를 쓰는 구조라 한다면 처음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AI에 뭔가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뭔지 정해진다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할지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뭐 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역에 있는 거는 리서치를 통해서 요즘에 쏟아지는 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기는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이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만 명확해지면 이걸 하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요즘에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툴로서 접근을 한다면 툴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만약에 혹시나 제가 나중에 그 연락처랑 이메일 적어놓을 건데 뭐 어떤 거를 구현하고 싶은데 어떤 툴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은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이 생기시면 제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툴은 정말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담당하는 툴들이 있겠죠. 예시로 가져온 건데요. 이런 뉴스를 자동으로 갖고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그런 각종 SNS에 있는 누구 특정 계정의 정보들을 긁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이 뭐 피들리라든가 에피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이제 그걸 메이크나 뭐 노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뭐 GPT를 쓰든 아니면 이미지라면 미드저니나 뭐 블럭스나 뭐 이미지 FX나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쓰면 된다라고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툴 뭐 쓸까요가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툴 많이 써본 사람들 많이 없으시다면 그냥 저한테 뭐 메일이든 문자든 진짜로 보내주시면 저는 바로바로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요즘에 주변에도. 그래서 그렇게 저를 막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해외 유튜브 영상이 인풋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블로그나 이미지나 쇼츠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요약을 하거나 재가공을 하거나, 이것은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프레임워크를 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 아니면 회사에 뭐 CEO의 연락처가 있다, 아니면 CEO의 이메일 주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 내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회사 정보를 자동으로 갖고 오게끔 하는 도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맞춤형 제안서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일즈에서 원래라면 동일한 메시지를 내서 이 후킹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 아니면 이 회사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맡겨보고 싶다, 아니면 대면 미팅을 해보고 싶다, 거기까지 올리는 게 이 AI 제안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말이 좀 빠르면 혹시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시간이 빠르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뻔한 말이기는 한데요. 목표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맥락 안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게 그냥 공통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는 조금씩 거기 목표만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익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할 게 되게 많은데 AI만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돌아가거나 느린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AI를 다들 많이 쓰는 것 같고 뭔가 저도 매번 뒤처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팔로우한 계정들은 매번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로 그럼 누가 돈을 벌어?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냥 에이전시 하는 사람,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 지금은 두 회사, 아니면 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GPT를 랩핑해서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사주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자동화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있거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부스팅이 된다는 거가 맞는 것 같고, AI만으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내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똑똑한 분들이 괜찮은 자본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뭐 운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은 사례를 AI를 통해서 만들어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메인으로 준비를 한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콘텐츠가 흐르는 시스템 만들기라는 이름의 제목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만 다르고 중간 과정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워크플로우를 정해요. 워크플로우라 하면 내가 일을 0에서 그냥 완성물까지 나오게 하는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한 다음에 발행을 하는데요. 발행을 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더 좋아지게 좋은 콘텐츠라는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든가, 아니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정의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툴을 접목을 시키면 되는데요. 툴이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나면 툴은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단계를 4가지로 나눴는데 그냥 캡처라고 말을 그냥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제가 보고 싶은 뉴스나 유튜브를 자동으로 갖고 오게끔 한다. 그럼 저는 아침에 8시부터 한 8시 반까지는 그 뉴스를 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GPT든 클로드든 그런 AI LLM 서비스에 초안을 써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주제를 좀 더 뽑아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제 콘텐츠는 저는 많이 제가 직접 쓰는 편이긴 해요. AI를 쓰긴 하지만 아직은 뭔가 많이 맡기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그런 분들 거에는 많이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빠지더라도 그냥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AI를 많이 접목하고 있고 이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있어서는 요즘에 기술이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제가 쓰는 글보다는 지금 AI 그 GPT에서 나온 O1 프로 모델이 훨씬 잘 쓴다고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글 쓴 지가 올해라고 그렇지만 한 10년 넘었거든요. 제가 잡지사 글 쓰는 걸로 경력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 써놓은 게 되게 많은데 요즘 보는 거는 진짜 AI가 나보다 잘 쓴다고 느낄 정도로 잘 쓰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는 이제 제 실력 그냥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뒤로 후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저와 함께 뭔가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거치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고요. 배포는 그냥 예약을 하는 건데 저는 배포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것과 예약 배포를 하는 거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서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글을 쓰는데 그때 AI랑 같이 써서 한 14개의 글을 미리 써놔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알아서 배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I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만드는 것,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이게 이렇게 쓰라고 하고 배포를 해라라는 그 과정 자체는 기술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정말로 큰 생산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 제가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재밌게 쓰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11랩스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요. 목소리를 생성해내는 도구예요. 그냥 목소리 만드는 툴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툴이고 여기는 서비스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인공지능 목소리를 생성해서 말하게끔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제 목소리 아니면 개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여기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 툴을 쓸 수 있냐면 제 목소리를 넣어놓고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친구한테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했었냐면 유치원 영어 선생님이고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돌아가게 되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저랑 영어 회화하는 거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이걸 좀 원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시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오긴 하는데요. 아니 이걸 잠깐만 볼게요. 이걸로 더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유치원의 영어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나는 동물원에 가서 뭔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영어 연습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말하고 영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는 그 영어 선생님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목소리 쪽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제 블로그에 제 그 블로그를 목소리로도 읽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글만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이렇게 지금 이 친구 아직 뭐라고 이렇게 원래는 텍스트 콘텐츠만 있었던 것을 이제 오디오로도 한 번 더 보게끔 만들고, 만약에 지금 이게 3분에서 4분 정도 사이의 콘텐츠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하면 요즘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노트북 LM에서는 팟캐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는데, 아마 글만 제대로 돼 있으면 나의 목소리로 팟캐스트 만드는 것은 지금도 이미 너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든지 이동을 할 때 오디오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뭔가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학습을 시켜놓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바타를. 근데 아바타를 만들어 놨다기보다 영상을 한 2, 3분짜리를 찍어 놓은 거죠. 찍어 놓고 여기에 업로드를 하면 이 헤이젠이라는 어플이고요. 헤이젠에서는 개인 자기 얼굴을 인증한 사람 거에 그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된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글을 쓰면 여기에 맞게끔 글을 써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목소리는 제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11랩스에서 만들었던 그 목소리도 여기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 여기다 넣어놨고요. 여기에는 뭐 영어로 말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어로 말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 얘가 아마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누구씨 와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보내게끔 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일즈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 소개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직 조금 좀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활용을 하진 않았고요. 근데 릴스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촬영 없이 편집 없이 그냥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가 끝나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좀 보니까 그런 코칭하시는 그냥 코치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개인의 영향력을 좀 많이 넓히고 싶은 그냥 말로 하는 그냥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촬영팀이 붙어서 한 옷을 3, 4벌 정도 갈아입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예쁜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목소리 학습시킨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변호사님들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분들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들 좀 보았습니다. 네, 툴들은 이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다른 사례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이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해외에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에이전시가 돌아가는지를 봤던 것이었고요. 근데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챗봇이라든가 거기 약간 모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요.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냥 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금광러시 할 때 뭐 곡괭이 장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 청바지 회사가 되게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 왜냐하면 그걸 입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잘 팔렸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금광 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었다고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그 말들이 통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들이 생산성 높이기 위한 툴들이 굉장히 투자를 했을 때 바로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근 10년간 가장 많이 투자된 그런 영역들도 B2B 사스라고 불리는 그냥 슬랙을 대표로 하는 이런 협업 툴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런 버티컬 사스라는 걸로 해도 굉장히 많고 지금 AI 지도를 그리면 정말로 10,000개, 막 20,000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 방향성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전에는 개발자가 전부 다 코딩으로 했어야 됐다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툴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사스라는 형태의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붙었을 때 더 뭐가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자만 만들 수 있었던 도구를 그냥 비개발자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SAP라고 불리는 그런 그런 회사들은 한 10조 정도 되는 기업에 제한할 때 막 300억 정도 세팅을 제한한다고 알고 있어요. ERP라든가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회사의 내부에서 그 셉 같은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이 몇억 수준으로 아낄 수도 있고 그냥 그 직접 만든 툴이고 커스텀도 되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업무 생산성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AI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냥 그런 툴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제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이 생산성 아니면 이 툴 업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아직 소소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의 수익화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냥 마케팅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을 넣으면 숏폼 글 5개로 바꿔드리는 그런 서비스 비슷한 아주 작은 마이크로 사스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서비스를 만들었고 유튜브 영상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이분이 원하는 그 숏폼 콘텐츠 5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를 저는 확보를 하는 거죠. 마케팅을 하기 위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한 150분 정도의 이메일 주소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소하게 써봤던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건 맞춤형 제안 이건 보여드리는 건데 네, 고객 정보를 AI에게 수집하는 거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CS 챗봇 아까 전에 이건 못 보여드렸군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CS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챗봇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챗봇은 반복되는 그런 업무들을 줄여주고 그냥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벤트를 추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검색을 하는 대신에 챗봇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이벤트를 추천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추천 질문 같은 것들을 미리 깔아놓고 거기로 막 이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 그런 되게 단순한 질문들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거의 한 7, 80% 이상 효율적으로 다 쳐낼 수가 있고 이걸 쳐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만 딱 말씀드리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챗봇은 제 생각에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냥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GPT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에서 그 제한 시간 내에 정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안에서만 찾으라라고 하는 게 챗봇이랑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넣어놓은 정보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냐 하면 그래서 의도를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요. 의도를 분류를 왜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A, B, C, D, E라고 했을 때 만약에 A 안에 있는 것만 먼저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분류하게끔 하고요. 이게 의도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냥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고객이. 근데 고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질문을 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뭐 대통령이 누구냐, 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를 저희가 답변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냥 오류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질문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뭐 제너럴이라는 걸로 우리가 보내버리는 거고 정보가 필요하다, 질문이다. 그럼 인포메이션으로 보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질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만 얘기할 거야 라고 미리 답변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분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고객을 보낼 수가 있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나면 미리 넣어놓은 그런 지식 베이스, 뭐 난리지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난리지 베이스에 접근하게끔만 만들어주면 그 답변 정확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기술이 아주 좋아진다면 그냥 데이터 레이크라고도 하더라고요. 다 때려 넣어놓고 알아서 다 뽑아내게끔 되지 않냐라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까지 가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의도나 파악하는 거, 분류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냥 CS 직원 대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챗봇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챗봇은 어떻게 보면 산업은 전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동일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정해진 답변을 주는 거니까 그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CS 챗봇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회사 내규라든가 아니면 휴직계를 낸다든가 뭐 휴가를 낸다든가 그런 거 할 때마다 운영 직원들이 전부 다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내규에 맞게끔 답변을 주게 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챗봇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좀 규격화되어 있다. 그 Q&A를 하는 것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챗봇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방향성이 조금씩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굉장히 커스텀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답변에 원하는 질문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PDF나 텍스트 파일 통으로 넣고 그냥 알아서 잘 가져오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목표가 뭔가 커스텀엔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놓칠 수 있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회사들은 슬랙이라든가 팀즈라든가 회사 내부에서 쓰는 툴이랑도 접목이 굉장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이런 슬랙 같은 툴이랑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슬랙에서 뭔가 호출을 한 다음에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차 어떻게 내요? 이런 거를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GPT스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AI 페르소나 제작을 해서 어떤 변호사님의 말투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 베이스 같은 걸 전부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케이스를 제가 본 거는 한번 세팅을 하는데 3,000에서 5,000달러 정도를 받고 셋업을 해드리고 유지 보수 비용으로 200~300달러 정도를 받는다라고 듣긴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매출 얼마나 났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팅 내용 분석하는 건 요즘에 너무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나온 티로라는 툴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로라는 툴이 있는데 그 클로바노트랑 비슷한 그런 툴이긴 한데 조금 더 미팅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자동화도 있고 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외 사례라 가지고 지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좀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일단 도구는 중심에 자동화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자동화 도구라는 것은 제가 정의하기로는 여러 가지 그 툴들을 정보를 한 군데 묶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메이크에서 여기서 홈페이지 주소 갖고 오고 저기는 GPT를 갖고 와서 GPT한테 일시키고 이거 노션을 갖고 와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연결시켜주는 도구들이 자동화 도구라고 불리는 몇몇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메이크라는 것을 제일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제피어라든가 N8N이라고 불리는 네이튼이라고도 불리는 도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개발자분들이 쓰면 좀 더 좋은 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도구들 중에서도 이제 AI를 훨씬 더 잘 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사실 메이크로도 다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아까 전에 GPT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잘 붙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이런 Y 컴비네이트에서 투자받은 회사들도 몇몇 회사가 있고 플로와이즈, 디파이도 있고 렐러번스도 있고 랭플로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오픈소스 전략을 취한다는 거가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를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 인플루언스가 결국에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요즘 도구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를 오픈을 해놓고 돈 내고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편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많이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챗봇 빌더는 말 그대로 챗봇만 자동화하는 그런 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커스텀하는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이스 플로우라는 거는 굉장히 커스텀 많이 할 수 있고요. 채틀링이라는 것도 커스텀을 많이 할 수 있고, 챗베이스나 브레이니 베어라는 곳은 아예 그냥 PDF만 넣으면 알아서 챗봇이 되는 그런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니 베어는 한국인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뭔가 괜히 마음이 더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AI를 많이 이제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한다면 뭐 레플리케이트라든가 파일 AI, 플럭스 프로라는 모델, 뭐 미드저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텍스트라고 한다면 뭐 클로드나 뭐 GPT나 그런 것들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디오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뭐 런AML, 클링 AI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 생성은 뭐 11랩스, 뭐 신서사이즈, 뭐 되게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비디오 편집을 좀 자동화하는 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뉴스, 이미지 자동으로 만들어서 카드뉴스 자동화시키는 것들, 이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보자면 자동화를 아예 중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가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성 AI, 이런 API라고 불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보가 필요할 때 스크래퍼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좀 더 쉽게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저장을 할지 그 도구들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쓰셔도 되고 구글 시트 쓰셔도 되고 에어테이블 쓰셔도 되는데, 사실 개발자분들은 수파베이스나 뭔가 파이어베이스나,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거를 훨씬 더 잘 제공해 주는 그런 DB를 많이 쓰는데요. 비개발자인 저는 사실 노션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에어테이블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DB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RAG, 뭐 레그라고 이제 뭔가 줄여서 부르는 그 툴을 좀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AI한테 결국에는 아주 커다란 정보를 주면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딴 얘기 하는 이유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 창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윈도우 크기, 그 창이라고 불리는 걸 아주 크게 벌리는 방법을 구글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아니면 훨씬 더 잘 가져올 수 있게 데이터를 좀 분류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벡터화 시켜주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벡터화라고 하면 저도 아주 엄밀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이라고 해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왕이랑 뭐 왕비 이렇게 있으면 왕자, 공주, 약간 이렇게 약간의 비슷한 그런 차이가 있으면 그건 동일한 벡터 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간의 차이를 숫자로 치환을 하니까 조금 더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 텍스트를 넣으면 잘 못 긁어 오는 거를 벡터화 시켜서 저장을 하면 더 잘 긁어 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토스 같은 곳도 CS 처리하는 곳을 이제 벡터DB와 서비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검색하면 원래 있는 정보만 줬는데 그냥 벡터DB에 있는 것을 긁어가지고 주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주게끔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이 정도인데요. 너무 정보를 좀 정리를 많이 못했는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네. 몇 가지 있는데요. 무료 툴 없는지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 진짜 정말로 한 달 전만 해도 유료로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 툴 정말로 많이 나와서 그거는 이제 무료 툴 몇 개 추천드리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제가 써보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구글 AI 스튜디오인데요. AI 스튜디오 구글이었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지금 챗 GPT 뭐 가장 좋은 모델만큼이나 좋거든요. 근데 무료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클로드든 뭐 챗 GPT든 뭔가 열심히 굳이 돈 내고 쓰지 않아도 정말로 될 것 같다. 그 시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구글 아이디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아, 무제한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 네네. 네네. 음, 음. 아, 네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걸로 쇼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 글을 넣어놓고 AI한테 1분 내외의 텍스트를 제작을 하라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는 텍스트를 넣어서 영상을 만들게끔 하는데요. 이걸 편집을 저는 직접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편집 직접 하는 게 빨라가지고 하는데, AI로 완전 자동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많이 높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뭔가 상용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튼 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I 도구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뽑아내는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추출 편집은 좀 약간 직접 하는 그런. 아, 아, 사실 저는 쇼츠는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제 영상 아마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한 40분, 1시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지식, 그러니까 제가 제품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은 오랫동안 전달을 해야지 좀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쇼츠에는 에너지를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바이럴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쇼츠를 만들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뭐라고 제 기본 아마 텍스트가 들어갔을 거예요. Welcome to the new era of video creation with Agent. Simply type your script to get started. 이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다 되고, 근데 베트남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는 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네네네. 한글로 써달라고 해요. 아,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이크와 동일한데요. 메이크에서 하는데 어떤 과정인지만 빠르게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뭐 그런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 주소를 넣고요. 영상 주소를 넣으면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냥 그건 유튜브에서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걸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자막이 없는 영상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은 잘 가져오게 무조건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글로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엔 레퍼런스 채널 제가 넣어놓은 거를 노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다음 채널에서 어떤 영상이 새로 왔는지 갖고 오고, 여기서는 자막을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막 갖고 온 것을 이제 요약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시에 돌아가게끔 걸어 놓는다. 네네네네. 사실 번역이 아니라 새로 그냥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처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냥 새로 생성하는 건데 한글로 써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AI가 진짜 너무 잘하는 거여서 그냥 한글로 써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네네네. 네. 아, 네. 네, 제가 글을 많이 써왔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로 좀 더 설명드리면, 제 말투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말투도 들어있고 많은 게 되게 들어있어요. 그 프롬프트들을 다 저장해놓고 쓰는데, 음,
여기에 이런 김시현 말투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제 말투가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를 넣어요. 그러면 저처럼 써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조금 시간을 아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글 최근 100개 정도를 넣은 다음에 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좋아요나 뭐 댓글이나 리포스트가 많은 글만 따로 선별을 해달라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한 달치 소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쓴 것처럼 써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써주긴 해요. 근데 그걸 조금만 수정을 하면 한 2시간에 14개 정도 쓰니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애매한 걸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구글에서 만든 뭐 딥시크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GPT가 만들어낸 거를 학습시켜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너 뭐야? 물어보면 나는 GPT야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이때까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다 긁어가지고 사실은 이미 학습을 다 시켰다는 게 거의 그냥 정설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개인도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엄밀하게 보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의 그런 만약에 회색지대라고 한다면 보통 논문을 뭐 내가 하루에 2개 볼 수 있을 때 AI랑 같이 보면 10개를 볼 수 있잖아요. 막 그랬을 때 그럼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뭔가를 제작을 했다고 이게 범죄냐 하면 좀 애매한 건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처음에 스크래핑을 접했을 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진짜 오래 했어요.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은 건가?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서버에도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같은 채널은 아주 초거대 플랫폼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퍼가면 퍼갈수록 아니면 자기 콘텐츠 많이 소비할수록 좋은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PI라는 형태로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가져갈 수 있게 일부러 열어놓은 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그런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거랑은 굉장히 멀리 있긴 합니다. 또 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쪽 실제 컨텐츠를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쪽 소통을 해보시면 하는 방법도 알고 뭐 어떻게 이렇게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도 보면 만들려고 마음은 먹고 뭐 한두 번 해보긴 하지만 다 알아. 하지만 안 만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하고 그걸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팁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 관련된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한테는 그냥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커진다는 걸 너무 많이 매일매일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제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그럼 그게 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좀 매일매일 보이다 보니까 안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콘텐츠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뉴스레터도 한 5년, 6년 했는데 한 1년 넘게 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마케팅 어떤 책에서 봤던 얘기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하루에 메일을 하나 안 보내면 너는 100달러씩 날리고 있는 거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알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동기를 좀 부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동기부여다. 그거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요. 네, 사실 그런 것도 네, 좀 좋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AI인지 아닌지를 막 판가름하려고 열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얼마나 진보됐는지를 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게 AI든 AI가 아니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정보가 괜찮다면
그냥 이제 소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이 안 맞기도 하고요. 뭔가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뭔가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그 툴마다 다르긴 한데요. 헤이젠이 아마 한 달에 29달러였던 것 같고요. 네네네네. 29달러가 아마 작은 이겁니다. 이 비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1랩스는 22달러입니다. 플랜이 나와 있지 않나요? 11랩스는 처음에 5달러 시작하는데 5달러 플랜이 생겼네요. 네. 22달러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 쓰는 것? 근데 저는 거의 API 형태로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전해서 쓰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지만 한 시간 내에 정말 많은 노하우가 담긴 발표해 주셨고요. 이렇게 배우면서 나도 이걸로 컨텐츠를 발행해야지 이런 생각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컨텐츠 소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하는 방향 자체의 어떤 시대 흐름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기 전에 꼭 시연의 모험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꼭 해주시고요. 네, 한 시간 동안 큰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네, 네. 네. 제가 의견을 아직 가질 수 있는지 사실은 매번 이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자동화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크 같은 것들을 그냥 조금 더 복잡하게 연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 그냥 그 시킨 대로 뽑아주지 않고 시켰으니까 결과물 보고 그 결과물 가지고 한 번 더 분석하고 거기에 URL 있으면 들어가서 긁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화되어 있는 일은 웬만한 건 다 자동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사실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말씀처럼 모든 업무들이 다 AI가 다 인볼브가 될 것 같고 또 CES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각 부서의 전문가가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AI가 실무를 하고 각 부서 담당자는 인사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AI가 사람의 역할이나 AI 역할이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런 컨텐츠 툴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도 아무도 쓰지 않는 상황을 벌여지면 내가 이걸 수익을 창출 못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미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프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전틱 AI를 적용해서 원가 절감을 한다든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시장성의 논리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발전돼야 된다 생각하고 기존에는 기술, 툴 여기에 이걸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린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고 어떻게 프로가 되고 있고 도구는 계속 발전도 하고 사용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에게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우리끼리 모여서 또 비즈니스 프로를 또 멋지게 만들어 보는 그런 스페이스X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